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케어랩스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거든요. 네. 이 종목이요, 우리의 계좌를 케어해 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우리 앵커님 잘 지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마다 상당히 좀 좋은 맞아요, 흐름들을 맞아요. 보여주셨는데 이 종목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케어랩스 이제 가격 전략해야 되겠죠. 네. 사실상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좀 이제 하락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부담 없이 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자리에서 장기 평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시가 이하로 한번 음봉 매수 좀 이제 강조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7,500원 라인 때, 목표는 이제 17,500원 라인 때 200일선을 넘어가는 이 구간은 좀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3,000원 라인 때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이 가격대 잘 확인하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케어랩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치권이 시끌시끌해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관련된 건가 봐요. 세종시 선거구를 분간하게 나누는 거에 대한 정책을 수혜를 받는다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지금 대립이 강해지고 있고 이슈가 뭐 제일 많다고 본다면은 맞아요. 이 선거법 개정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세종시가 외국인을 제외를 하고 실제 인구를 봤을 때 대략 33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위 획정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을 때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상한선이 대략 30만 2천 명인가 30만 몇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넘어서거든요. 그럼 세종시는 실질적으로 분구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년 2월쯤에 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종목이라는 게 항상 얘기했어요. 제약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항암제가 왜 100%씩 200%씩 가냐면은 그만큼 항암제를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항암제에 관심가가 많기 때문에 종목이 급등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 실질적인 세종시 분구에 대한 정책 수혜주가 왜 급등이 예상되냐면은 지금 모든 여야가 집중하고 모든 여야가 지금 대립이 제일 심한 데가 바로 이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 중에서도 주가 상승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라테크란 차트를 보겠습니다. 유라테크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바닥에서부터 주가 상승세가 대략 한 40%가량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유라테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바닥에서부터 대부분 상한가나 30~40%씩 모두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바로 세종시 분구에 대한 정책 수혜주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대장주는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혜주가 있다 한다면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대장주가 아닐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해저 터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히든 스탁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KT 서브마린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아, 정답 KT 서브마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러면요. 네, 사실상 이제 중요한 건 뭐냐? 550조가 나왔습니다. 550조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쵸. 대한민국의 1년 예산보다도 많은 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550조가 뭐냐면은 바로 아시아의 터널 시장 규모가 550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지상에 나가는 터널들은 대부분 모두 끝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어디로? 해저로 내려간다.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전 세계 데이터 통신이 대부분 어떻게 통신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냥 뭐 전봇대 통해서 여기저기 뭐 통신 통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데이터 통신 전 세계 대략 99%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대부분 통신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해저 케이블을 통해 내가 통신하고 있었나 몰랐던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제 뭐냐? 케이블이 아니라 터널까지 뚫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령에서 대안까지 연결이 되는 해저 터널이 국내에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5번째 긴 해저 터널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해저 터널이 왜 중요하냐? 실제 배로 지나다니고 여러 가지 뭐 물체 수송이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불편함 겪는데 이거를 이제 뭐다? 해저 터널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 자동차나 여러 가지 수송 자체가 편해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득 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정책 이슈가 나와주고 있냐? 바로 제주도에서 목포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설치하자라는 정책적인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73km가량의 해저 터널이고요. 굉장히 길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세종시 분구 정책 수혜주에 더불어서 이번에 뭐라 했습니까? 이미 세계에서 5번째 가는 해저 터널을 국내에 만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제주도랑 목포를 이어가는 해저 터널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자는 정책 이슈. 두 가지 정책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어렸을 때 상상만 했던 일들이 지금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목포까지 해저 터널이요. 관련된 종목 아세요? 뭐 많이 있죠. 뭐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도 있고. 정답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상 KT 서브마린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앵커님 먼저 물어봐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말해야 되나.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좀 한 종목이 더 생각이 났는데 바로 한국선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한국선제라는 종목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해저 터널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번 엮여가지고 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바로 2018년도예요. 그때 이제 한번 쭉 상승했다가 쭉 빠지고요. 지금도 이제 최근에 뭐 KT 서브마린 해서 또 이제 상당히 좀 핫하죠. 해저 터널이. 그러면서 이제 저점 대비 60% 이상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선제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또 세종시 관련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프롬파스트 뭐 이 정도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힌트로 보면 이제 한국선제인데 첫 번째 힌트로 이렇게 프롬파스트 이 두 개의 교집합이 되는 종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세 번째 힌트 들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관련된 종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정책이 3개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가 세종시 분구에 대한 정책 수혜주고요. 두 번째가 해저 터널에 대한 550조 규모의 해저 터널에 대한 정책 수혜주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센 총선 정책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을 모두 가지고 있는 수혜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거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드렸던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정부 정책과 총선 정책이라는 정책 이슈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눌림 이후에 오늘자에서 갭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드렸던 분들 또는 실제로 매수했던 분들은 모두가 수익이 가능했고요. 그 전에 드렸던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SDN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실제 친환경 우리 정책 이슈가 있다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밀고 있는 친환경 정책, 태양광 발전 정책이 더불어서 총선 정책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에서부터 지속적인 우상향세, 대략 140%에 가까운 급등세가 나와줬던 게 SDN이었고요. 히든스탁에서 직접 제가 공개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공개했던 게 남아산업이라는 종목이었죠. 남아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총선 정책 이슈 있으면서 주가가 대략 몇 프로 떴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주가 상승세 120%, 대략 100% 이상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 남아산업이었습니다. 결국엔 뭐냐? 정책이 더 붙어 있으면 급등하기 더 좋아요. 하지만 총선 정책이 없으면 요새 급등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세종시 분구 정책에
해저터널 550조 규모 정책에 총선 정책 대장주 이슈까지 엮여 있다고 한다면은 이번 남아산업 110%, 120%, SDN 실제로 130%, 140%, 그 100% 이상 급등 나왔던 흐름세를 이번 지금 제가 공개하는 종목이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립이 가장 갈등이 많이 나왔을 때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장 보고 있을 때예요. 관심이 많은 종목이 급등세가 크게 나온다. 그게 나와서 100%였고 SDN 100%였습니다. 그리고 후속주가 될 만한 지금의 이 총선 정책 대장주 꼭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